큰일이다. 탕수육 후보가 지지율이 2등으로 떨어졌어. 이런 부먹당의 미래가. 친구들이 그러는데 여론조사 결과 믿지 말라던데? 왜? 뭐라 했더라? 여기 보면 표본 1000명에 응답률이 10%잖아. 그럼 100명만 응답한 거라던데? 100명? 그럼 너무 적은데? 우리 학교만 해도 유권자가 100명은 될걸? 아, 그건 아니야. 표본 1000명에 응답률 10%면 1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조사를 했더니 10%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몇 명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10,000명한테 전화했는데 응답률이 10%면 너무 적은 것 같긴 하다. 여론조사는 응답률이나 표본수보다는 조사 방법이나 표본 구성, 질문이 더 중요하다던데 무조건 많이 물어보고 많이 대답한다고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국을 끓일 때 간을 보려면 다 먹지 않고 한 숟가락만 먹어도 알 수 있잖아. 그런 거라는 거지? 와, 비유가 거의 백종원 선생님급이네. 천재인데? 물론 국이 잘 섞여 있어야겠지. 이쪽 여론조사는 아직 탕수육 후보가 1위다. 그러네.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거야? 잠깐. 아, 이건 오차범위 아니네. 오차범위? 여기 신뢰 기준 95%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돼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라. 더하거나 빼라는 거 맞지? 이 오차범위는 말 그대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탕수육 후보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면 최소 26.9%에서 최대 33.1%라는 거지. 그럼 상대 후보도 더하기 빼기 해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지. 우리도 우리 학교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 탕수육 후보 지지율 좀 알아보게. 아이디어 좋다. 여론조사 준비? 진짜 재밌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물론 시작하기 전에 선거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 관련 보도가 많아지죠. 우아 친구들, 여론조사의 응답률과 오차 범위까지 다 알고 그런데 탕수육 후보 지지율을 알아보겠다고요? 제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탕수육 후보 지지율 조사가 가능한지 그 답을 찾게 될 거예요. 여론조사는 어떤 사회 집단의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를 말합니다. 전체 구성원 모두의 여론을 알아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표본을 뽑는데요. 표본 내에서도 나이, 성별, 지역, 종교, 직업, 학력,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을 조정해 신뢰도를 획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중 선거에 관련한 여론조사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했을 때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준 등을 정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 보도 전에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탕수육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는 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 인력 등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만이 공표, 보도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제가 도입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선거 여론조사를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때 역시 규정에 맞춰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법조항을 준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유하거나 전달할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 게시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즉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왜곡이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공표된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여론조사의 최소 4가지 사항을 함께 인용해야 합니다. 첫째, 여론조사 의뢰자. 둘째,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 셋째, 여론조사를 한 시기. 넷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의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 등을 빼먹고 공유하거나 게시하기 쉬운데요. 만약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게시글이 내려가거나 블라인드 처리 등이 될 수 있으니 꼭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선거의 흐름을 알기에 유용한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했을 때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여러 규정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왜곡이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공표된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예상했습니다. 신고 없이 여론조사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여러 규정들을 따라야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선거운동이라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구나. 그래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게 됐으니까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볼래. 나도. 참고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론조사 결과를 더 자세하게도 볼 수 있다는 사실. 와, 방금은 진짜 선관위 유튜브 같았어.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